자 그러면 이제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이 네. 뭐 워낙 임장 많이 다니시잖아요. 아, 저 엄청 많이 다니죠. 예. 저 지구 세 바퀴 돌았더라고요. 지구 세 바퀴 돌으셨어요? 예. 아 진짜로 지구 예, 세 바퀴 예. 돌으세요? 저희가 계산을 해봤어요. 예. 직원들이 그랬더니 지구 세 바퀴를 돌고도 남았더라고요. 우리 대표님 네, 대표님 이게 대담을 해보니까 네. 우리 PD님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썸네일 꼽기가 쉬워. 명확하게 메시지가 제가 다 읽어볼까요? 네, 제가 적은 것만 해도 네. 보다 처음 봅니다. 대부업체 경매가 쏟아지고 있다. 네. 경매 10년 만에 좋은 때가 왔다. 이런 경우 조심하세요. 지금 같은 시기는 없다. 지금 네. 같은 기회는 없다. 제 썸네일 좋네요, 진짜. 다 썸네일인데 지금 썸네일. 지구 세 바퀴 돌았다. 지구 세 바퀴 돌았어요. 네, 맞습니다. 지구 세 바퀴 돈 결과 네, 그 정말 이 뭐 저와 같은 이제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과 네, 이렇게 실제 이 실생활에서 막 현업에서 네, 부딪혀가면서 판단하는 것은 또 팁이 다를 수 있겠는데 네. 임장 팁. 임장 네, 팁이요. 세 바퀴나 도셨는데 임장 팁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사실 임장을 하면 뭐 예전에는 정말 지방 쪽도 엄청 많이 다녔어요. 네. 강원도, 충청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예, 전라도 뭐 경상도 이쪽도 좀 다니고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오래 이렇게 하고 임장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요, 좀 이렇게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막 이렇게 예전에는 뭐 어떤 물건을 보면은 막 무조건 낙찰받고 싶고 막 내 걸로 만들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좀 강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물건을 그 채영 장군의 황금을 돌같이 벌어라는 예. 것처럼 예. 물건을 볼 때 굉장히 예전보다는 지금은 조금 이렇게 좀 신중한 눈으로 보는 게 많아졌고 예, 근데 어쨌든 물건을 볼 때마다 새로운 물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일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물건 볼 때마다 이제 막 가슴이 뛰는데 요즘 분들은 다 서울 수도권을 되게 원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방도 많이 간단 말이에요. 지난 주말에도 막 대전도 갔다 오고 막 이랬어요. 하루 종일 걸렸어요. 하루 종일 주말에도. 그렇습니다. 예.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 지방 어느 곳에도 명동은 있다. 예, 지방에도 핵심 지역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에는 사실 서울의 가격에 비하면 좋은 물건도 많이 저렴한 금액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경매로. 그런 거를 조금 이용을 하시면 정말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다 강남을 원해요. 막 송파도 원하고 마포도 원해요. 근데 맨날 거기만 쳐다보고 있어. 거기만 쳐다보고 있다면 결국은 내가 시드머니가 부족해가지고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때를 다 놓쳐요. 때를 다 놓치고 다른데 더 좋은 물건도 기다리고 있는데 맨날 마포나 강남만 쳐다보고 있다가 다 때를 놓치고 분양도 그래요. 저는 분양을 막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분양도 무주택자가 이제 가산점을 받고 막 이렇게 해야지 이게 당첨 확률이 높은데 이게 로또잖아요. 사실 내가 원하는데 하려면.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청약 들어놓고 몇 년을 그냥 거기만 매달려서 기다리다 보면 모든 타이밍 좋은 물건 다 놓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부동산을 분양도 뭐 요즘 젊은 분들 공부 엄청 하시더라고요. 분양도 공부하고 뭐 아파트 어디도 좋다 공부하고 하시지만 예, 가장 좋은 거는 좀 이 두루두루 좀 부동산을 볼 필요가 있다. 예, 너무 분양에만 목매다 보면 또 타이밍도 다 놓치고 좋은 물건도 다 경매로 아니면 매매로 더 좋은 물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요즘에 분양가 매매가랑 별 차이가 없잖아요. 약간 물론 이제 연도수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너무 분양에 막 쏠리는 것도 어쩌면은 기회를 놓치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조금 들어요. 근데 분양 관련해서 네. 제가 잠깐 저의 의견도 좀 말씀드려볼까요? 저는요, 그러니까 이 무주택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분양의 기회를 주는 것이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도 생각돼요. 지금 아유, 주택 그럼요. 정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예. 그런데 그게 모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게 어쩌면 운이에요. 그렇죠. 선택 운에 의해서 부가 갈리도록 하는 게 그게 맞는 정책인가 하는 생각도 저는 해요. 이게 네, 아직 맞습니다. 제가 구체화해서 체계화하진 않았지만 네. 지금의 주택 안정화 정책이 운에 의해서 분양 당첨된 사람만 내 집 마련, 주거 안정 또 부의 기회를 갖게 만들고 그렇지 않은 분양 당첨되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제가 구체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근데 그걸 떠나서 앞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분양 당첨될 확률이 그만큼 낮고 낮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당첨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당첨이 안 되는 안 거잖아요. 되죠. 그럼 대부분 당첨이 안 되는 구조고 당첨 대상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양만 바라보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쵸. 다른 방법도 같이 고민해야 그렇죠. 되겠다. 네. 이런 관점에서 네. 내 집 마련을 시도하시는 분께는 좀 말씀하셨던 그 조언이 뭐 굉장히 좋게 작용할 거라고 좀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경매 물건 네. 정말 여러 지역 돌아보셨고 네. 그런 관점에서 큰 팁을 주셨는데 요즘 그 중에서도 네. 이런 지역 괜찮다. 요즘 아. 괜찮은 지역 이런 데가 있다. 아. 그 팁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요즘에요? 예. 이제 요건 이제 이거는 조금 요즘에 저는 이제 제가 앞으로 봤을 때는요. 이제 저의 견해가 뭐 다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냥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경기도가 어쩔 수 없이 인구도 점점 많이 몰리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신축이나 준신축 이렇게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이제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이제 또 경기도로 비싸니까 또 글로 밀려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가 뭐 인구가 점점 폭발하고 인프라도 사실 경기도가 되게 좋기도 하잖아요. 삶의 질도 되게 좀 안락하고 좀 환경도 친환경적이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아이들 키우기도 굉장히 좋고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앞으로 굉장히 저는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경기도가 굉장히 좋은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경기 남부가 아무래도 굉장히 좋겠죠. 경기 북부보다는 예. 그런데 이제 북부도 또 어떤 부동산에 뭐 정부에서 또 뭐 북한 지난 정권에 보셨지만 북한하고 친해지니까 경기 북부가 어마무시하게 올랐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또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 북부 쪽에 1, 2억짜리 아파트가 30평대가 경매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도 엄청 호재인 거 맞거든요, 또. 예. 많이 떨어졌으니까 또. 예, 그러면 또 올라갈 일이 또 있겠죠. 정책적으로 어떤 정부에서 또 뭔가 이슈가 있다 그러면 경기 북부도 또 다시 올라갈 또 가능성도 있긴 한데 어찌됐든 지금은 제가 볼 때 그리고 GTX 라인으로 해가지고요. 인천도 그렇고요. 송도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그 라인 쪽으로 해가지고 좀 보시면은 예, 경기도가 앞으로 좀 두각을 나타날 곳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낙찰을 받으시든 매매를 하시든 네. 예, 뭐 가지고 계시면 괜찮은 지역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예, 의견- 반도체도 있고. 아, 예. 의견 굉장히 감사합니다. 혹시 그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 네. 그런 지역은 어떻게 좋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재개발 지역이 너무 앞이 깜깜하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예. 너무 앞이 깜깜해가지고 이거 참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아파트를 볼 때 뭐 빌라를 사더라도 아니면 주택을 사더라도 여기가 나중에 재개발이 된다 그러면 땅이 그러니까 같은 경매 물건이 있다라면 이왕이면 토지 평수가 넓은 걸 구입을 하셔라. 그 중에서 골라서. 왜냐하면 재개발을 할 때 그만큼의 내가 이득을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 예전에는 제가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왕이면 땅이 넓은 걸 선택을 하셔라. 같은 물건이라면.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 말을 제가 하질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재개발이 깜깜이에요. 깜깜이. 너무 깜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 시장이 앞으로 한다고 해도 본인 돈을 내셔야 되는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 답보 상태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를 좋다 나쁘다. 근데 지금 또 아파트들이 요즘에 새로 짓는 아파트는 3, 40층이 굉장히 많거든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 네.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재건축이 또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땅 평수가 많지도 않고 한다고 해도 이거 너무 나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네.
하신다 그러면 15층이나 20층으로 된 아파트들 이런 쪽으로 재건축을 뭐 나중에라도 어쨌든 하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경매 나와 있는 게 10층 이상, 20층 이하로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아파트들이 토지 평수가 뭐 30평대 아파트인데도 20평씩 막 이렇게 된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략하시는 거는 이왕이면 나중에 재건축도 노릴 수 있어서 이왕이면 지금 당장은 답은 없지만 나중에 길게 봤을 때 그런 아파트를 좀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네. 3, 40층보다. 네. 네,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네. 자, 길게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지역은 좀 비추한다. 이런 지역은 경매로서 추천하기 어렵다. 아, 예. 아무래도 이제 경매 물건이 이제 왜냐하면 이제 뭐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서울은 나홀로 아파트도 인기가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네.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엔 나홀로 아파트는 좀 인기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뭐 나홀로라든지 아니면은 주변이 너무 이제 구시가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거나 뭐 이슈 될 만한 것들이 없는 지역들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지역들은 조금 이제 좀 당연히 다 이렇게 피하시겠죠. 아무래도 인기가 있는 지역들을 다 어떻게든 알아봐서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뭐 이제 경매는 사실 이제 소자본으로 내가 투자를 하시고 이러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이제 어느 지역을 딱 피하셔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요즘에 이제 어떤 문제가 좀 있냐면 이제 요즘에 대출이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방에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생겼더라고요. 지방이 저렴하잖아요. 서울에 비해서 경기도나. 네. 그러다 보니까 대출 안 되니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갭 투자를 해서 지방 거를 사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러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마디 네. 꼭 해드리고 싶어요. 지방에는 묻지마 투자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쏠림 현상이 있어요. 근데 서울 사람들이 사실 지방에 내려가서 아파트 같은 걸 하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예. 지방에 왜 이제 대도시들이 있잖아요. 이런 곳에 아파트를 보통 뭐 1,000만 원, 500만 원만 새끼고 이렇게 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막 10채씩 5채씩 사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왜냐하면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지방에도 이제 올라가는 지역들이 또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를 막 공략해서 막 서울 사람들이 내려가서 나는 강남에 못 하니까 지방 거라도 괜찮은 거 쓸어 오자 막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버스로 막 한꺼번에 가서 원정 장바구니 담아 오듯이 이러신 분들도 많았어요. 영끌할 때 2020년도 막 이럴 때는. 근데 지금 사셨던 그 아파트가 어떻게 됐냐? 완전히 바닥을 쳐서 지금 오히려 돈이 물려가지고 돈을 물어주고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죠. 전세를 오히려 돈을 내서 빼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지방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지방의 주택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네. 지방으로 막 그거는 정말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예, 아파트 이런 거 지방에는 조금 네 정말 신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년 동안 경매 현장에서 지구 세 바퀴 돌면서 경험하신 정말 팁들 네네. 또 이런 지역 추천한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 네. 하는 그 꿀팁들 아마 경매를 통해 내 집 마련하는 게 어떨까라는 것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상당한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복마마 TV 안혜진 대표님 그리고 부동산 경매 2천만 원으로 복마마 따라잡기 책의 저자로서 경매 전반에 걸친 네.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네.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네.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네. 뭐 특히 내 집 마련 관점에서 네. 한번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경매를 통해서 이제 내 집 마련을 처음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경매 시장에 많이 뛰어드세요. 공부도 많이 하러 오시고 세미나도 막 들으러 오시고 하는데 이제 처음부터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 경매 시장 자체가 또 리스크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 하지만 제가 이제 오랫동안 경매를 이렇게 일을 하고 경매를 또 지구 세 바퀴를 돌 정도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는 경매가 너무 즐겁고
재미가 있어요. 누군가한테는 이게 슬픔일 수는 있어요, 사실. 하지만은 제가 안 해도 누군가는 낙찰을 받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저의 직업이기 때문에 예,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내 집 장만을 경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두려운 마음이나 막 뭔가 안 좋은 마음 이런 걸로 접근하시기보다는 하나의 내 집 장만을 조금 빨리 작은 돈으로 빨리 이렇게 장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런 걸로 좀 생각을 하셔서 정말 내 집 장만을 경매로 하시는 거는 어떤 분이 저한테 첫 집을 경매로 신혼집을 경매로 해도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아파트인데 왜 첫 집을 경매로 하는 거는 왜 부담스러우세요?라고 물어봤더니 약간 이제 좀 뭐 재수가 없거나 뭐 안 좋은 불길한 이런 막 생각이 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고로 말하자면 신혼 부부들한테 제가 경매로 낙찰 받아준 적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아무 문제 없거든요. 예. 근데 정말 신혼 부부들이 이게 전셋집 마련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내 집 장만하기도 어렵고 경매를 통해서 저는 꼭 내 집 장만해서 예, 하셨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경매라는 물건들이 아까도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이렇게 집 안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사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이 일을 오래 했잖아요. 사실 유튜브에서 떠도는 거는 일부예요. 정말 일부고요. 그런 집을 그렇게 자주 만나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고 이런 집이 훨씬 더 많았어요. 제 경험으로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낙찰을 받을 때는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뭐 차이 안 나서 별로 크게 돈을 번 것 같지 않지만 마땅 이제 집을 딱 이제 열고 들어갔을 때는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어서 오히려 엄청난 득템을 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매매는 인테리어가 가격이 포함이 돼서 매매 시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경매에서는 그 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낙찰을 받고 인테리어가 잘 돼 있어서 득템을 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군요. 경매가 답이다. 답이 정해져 있는 걸 계속 질문 드렸네요.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시면서 전 개인적으로 어떤 걸 느꼈냐면 그 임장하시면서 어떤 새로운 경매 물건 보러 갈 때 너무 가슴이 뛴다. 네. 저는 참 이해가 갑니다. 저도 지금도 그래요. 저는. 그 이코노미스트로서 참 미국 물가지표 발표될 때, 네. 미국 고용지표 발표될 때, 그죠. 새벽에 막 예, 안 주무시고 하시잖아요. 미국 FOMC 금리 결정될 때 예. 그걸 너무나 기다리면서 정말 너무나 가슴 뛰는 마음으로 네. 어떻게 나올까, 제가 예상한 대로 나올까, 과연 그렇게 될까 하는 그 굉장히 그 긴장감 혹은 기다림, 설레임을 갖고 이렇게 매번 그런 데이터들을 만나는데 우리 대표님께는 그 경매 물건들이 네. 바로 저에게 친다면 그런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면서 제가 종종 즉시 분석할 때 이런 표현 하거든요. 노래로 그 그녀를 만나기 전 100m죠. 네. 그 감정으로 이 첫사랑 데이터를 같은. 본다 네. 했는데 아마 그런 감정으로 막 이제 소녀처럼 말씀해 주시는 걸 보고 저도 참 경매 시장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드는 계기가 그러니까요. 된 것 경매가 이제 저한테 첫사랑 같은 그런 그렇군요. 네, 존재입니다. 같습니다. 네. 제발 남편분이 안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 이번 네.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